전망 좋은 집. 같은 아파트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덕분에 원주민 소리를 듣고 있다. 원주민 소리가 나쁠 것도 없지만 어쩐지 멸종을 앞두고 있는 희귀종 같아 일말의 쓸쓸함을 느낄 적도 있다. 아파트는 이사 갈 때 수리를 하면 모를까, 살면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동안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다. 자연히 원주민답게 입주할 때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상회 같은 날 딴 집에 가보면 수리하기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영 딴판이 되는 걸 보고 신기해 하긴 했어도 살면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 같았다. 도배 외에는 지붕이 새거나 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나 수리를 하던 한옥 살 때의 버릇이 남아있어 단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갖은 불편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수리를 한다는 것은 사치나 낭비처럼 여기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엄두가 안 나던 일을 올 가을에 얼떨결에 저지르고 말았다. 도배가 낚다 못해 불결해 보이는 것까지 참고 산다는 것은 궁상스럽고 게을러 보일 것 같아 도배나 한다는 것이 도배하는 김에 이것저것 손볼 것을 남들이 생각해 주기도 내가 생각해 내기도 해서 그럭저럭 열흘이 넘는 큰 수리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뒤죽박죽이 된 살림을 내 손에 익숙한 원상으로 돌이키는 동안까지 합하면 아마 20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래도 수리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집의 재발견이었다. 우리 집은 3층이라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은 겨우 면했지만 안에서 내려다볼 전망에 대해서는 입주할 때부터 기대를 안 했다. 더러 높은 층에 가보면 큰 길을 메운 차들이 장난감같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는 남한산성까지 보이는 게 신기했지만 별로 부럽지도 않았다. 그래서 거실 유리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간유리로 되어 있어 밖이 잘 안 보이는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없었다. 거실 앞 베란다 세시도 아래쪽은 오돌토돌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볼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차단을 해놓은 줄 알았다. 이번에 이중창과 세시를 통유리로 된 페어글라스로 바꾼 것도 점점 교통량이 많아지는 주위 소음을 줄여보기 위해서지 밖을 잘 내다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 낀 시원한 통유리를 통해 들어온 풍경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경치 좋은 집인 줄 10년을 살고서야 처음 알다니. 거실에서 내다보이는 아파트 마당은 출입문과는 반대쪽에 있는 녹지되어서 외출할 때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어쩌다 손자들하고 놀이터에 갈 적에 나 지나다니지만 아파트마다 명색으로 붙어있는 정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그런 마당이었다. 그런 마당이 3층에서 바라다 보니 전혀 딴판이었다. 마침 가을이었다. 제가끔 곱게 물든 나무들이 햇빛에 따라 황금빛으로 빛나기도 하고 노을빛으로 빛나기도 했다. 어쩌면 저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바야흐로 전성시대다 싶은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서 누추한 잿빛으로 어깨를 늘어뜨린 나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 조화로웠고 가을비에 잔가지를 떨며 잎을 분분히 떨구는 모습은 가지에 매달린 채 메말라가는 단풍나무보다도 아름다웠다. 은행나무는 며칠 전 바람 불던 밤 마지막 잎새까지 떨구고
강인한 가지들만이 하늘 향해 늠름하게 서 있다. 꽃 필 때는 앞선 계절 감각으로 화려한 개화로 그윽한 향기로 자기를 드러내던 산수유나무, 벚나무, 라일락 등이 가을마당에서는 별로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신기하다. 분명히 올 봄에 산수유 꽃이 핀 것을 보았건만 지금 어떤 게 산수유나무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내 짧은 식물 지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방은 내 차례가 아니란 듯이 눈에 안 띄는 갈색 잎을 조심스럽게 떨구고 있으리라. 잎은 극성 맞도록 건강한 상록이고 꽃은 고고한 순백이나 한꺼번에 개화하지 않고 한 송이씩 두 송이씩만 피어 별로 눈에 안 띄던 태산목도 저 나무들과 함께 눈을 맞을 것을 생각하면 그 나무의 존재가 별안간 가장의 존재처럼 미덥고 점잖아 보인다. 아파트에 둘러싸인 단독주택으로 치면 중정 같은 곳이라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늘 한적한 곳도 좋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오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기 좋다. 어쩌면 내 집 바로 창 밑에 이런 마당이 있다는 걸 한 집에 산 지 10년 만에 알았을까. 아무 볼 곳이 없다고 생각한 집이 이런 전망을 감추고 있었다니. 그건 내가 소녀 적부터 꿈꾸던 경치 그 자체였다. 소녀 쪽에 갔기를 소망하던 방은 늘 2층 집 다락방이었다. 집집마다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한적한 동네의 2층 집에서 무엇 때문인지 꼭 다락방만이 내 방이었으면 싶었다. 다락방 창으로 내 집과 이웃의 정원을 내려다보면 괜히 근사할 것 같았다. 지나다닐 때 별로 좋은 줄 몰랐던 마당이 이렇게 꿈의 경치가 되어 나타날 줄이야. 그런 요술을 부린 것은 우리 집 창이었다. 3층이란 높이와 길게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게 트인 위치가 공공의 마당을 내 집 마당처럼 친근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명당 자리로 만든 것이었다. 나는 요새 10년이 여일하게 마당을 등지고 놓아두었던 소파를 마당을 바라보도록 바꾸어 놓고 하염없이 바깥을 내다보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다. 스산한 바람에 으스스 떠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떨리고 가을비에 뚝뚝 지는 잎을 보고 있으면 흙냄새가 아련한 그리움처럼 코끝에 와 닿는다. 그리고 어디선가 읽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곰곰이 스민다는 것은 늙었다는 증거라는 소리에 싫지 않은 마음으로 공감한다. 삶의 길목마다 사는 맛이 마련돼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좋은 마당이 그렇게 지척에 있었건만 그동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우리 마당도 처음부터 거기 있었건만 10년 후에나 알아보았다. 10년 후에 비로소 유리창을 새로 갈아 끼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당을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어찌 마당뿐일까? 바로 지척에 있는 이웃하고도 친구하고도 내 마음이 닫혀서 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내왔다는 걸 가슴이 뭉클하게 깨달은 것도 이번에 집을 고치면서였다.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할 때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끼고 산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나 역시 10년 동안 집을 손댄 일도 없지만 가구 한번 새로 장만한 일도 없건만 짐을 이방저방 옮기다 보니 물건에 치여 죽을 것처럼 뭐가 많았다. 맨 쓰잘데없는 것 천지였다. 몇 년에 한 번이나 쓸까 말까한 물건을 끼고 산다는 것은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만 못한 미련한 짓이다 싶었다. 욕심이 많아 값진 물건을 그렇게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도 부끄러웠을 텐데 이건 그것보다 더 나쁜 순전히 게을러서 갖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남 줄 것과 버릴 것으로 분류하다가 고물 반다지 속에 가득 찬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해마다 연말에 그 해에 받은 우편물을 분류해서 집어넣어 둔 거였다. 나의 우편물 분류법은 간직하고 싶거나 답장을 써야 할 편지 따로, 주로 연합장이지만 간단하더라도 육필로 한두 마디 써있는 것을 따로 하는 정도이다. 육필도 서명도 안 들어있는 연합장은 그때그때 없애지만 단 몇 마디라도 들어있으면 몇 년 후에 태우기라도 하는 것이 예의일 듯 싶어 모아둔 게 상당한 분량이 되었다. 아파트라는 데가 종이 한 장 태우기도 마땅치가 않으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잘못된 게 별로 없었다. 연합장은 그렇고 편지가 문제였다. 환갑, 진갑 다 지난 여자가 옛날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어왔다면 누가 믿을까? 친구의, 선후배의 또는 독자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에 울고 싶었고 나의 꼭꼭 닫힌 마음 때문에도 울고 싶었다. 나에게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준 그들의 고마운 마음을 나는 어쩌면 무쪽처럼 떼어먹기만 하고 갚아준 적이 없었을까? 답장을 할 것처럼 아니 전화라도 한 통 걸 것처럼 분류만 해놓고 이내 잊어버리고만 내 마음이 정말 싫었다.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친지가 내 곁에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굳게 닫혔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올해는 내 집에 창을 냈으니 내년부터는 내 마음에도 창을 내야겠다. 어떤 나이도 행복해지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리라. 요즘 노인들. 내 친구 중에는 김 한 톳을 사기 위해 분당에서 중부시장까지 가는 이가 있다. 그가 사는 동네에 시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 푼을 쪼개 써야 할 궁색한 처지여서도 아니다. 순전히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이다. 그렇게까지 바깥바람이 쐬고 싶을 만큼 평소에 외출할 일이 없냐 하면 그건 더군다나 아니다. 거의 하루도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을 만큼 분주한 친구다. 살림만 하는 주부들도 50대 이후엔 부쩍 더 바빠진다.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짝지어주는 일의 어려움과 그런 일을 상부상조하는 데서 비롯된 동창생 찾기가 그런 일에서 노연한 후까지 돈독한 친목으로 이어져 친목계를 만들기도 하고 수영이나 노래를 같이 배우러 다니기도 한다.
젊어서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던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 무렵부터이고, 종교가 없더라도 힘을 모아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도 그 무렵부터이다. 김 한 톳을 사러 중부시장까지 다녀온 친구도 바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어쩌다 하루 나갈 일이 없는 날이 생기면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바깥에서 하루를 보낸다. 퇴직한 남편이 집에 죽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자기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잔소리는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더운 물이나 휴지 쓰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게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지면 저래지는구나 슬며시 안 된 생각이 들어서 친구라도 만나고 들어오라고 권하면 현역일 때 그 많던 친구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친구가 부쩍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되는 남자들은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직장의 동료는 물론 직장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제상의 친구는 은퇴와 동시에 소원해진다. 순수한 동창도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이용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 하는 사이에 본래의 우정은 금이 가거나 찜찜해져 있기 마련이다. 또 은퇴를 하고 나면 아직도 현역인 친구는 찾아가기 싫은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긴다. 벼랑간 구두쇠가 되는 것도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어지는 데 따른 불안감 때문이리라. 섣불리 사업이라도 할까봐 퇴직금은 대개 아내가 관리한다. 아내는 퇴직금뿐 아니라 젊어서 근검절약해 모은 목돈을 따로 갖고 있기도 하다. 늙은 아내는 또 아들 딸내서 아이를 봐달라, 손님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 열불이 나게 불려갈 일도 많으니 자식들한테 용돈을 탈 기회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그래서 마나님은 기분 내킬 때는 2, 3만 원짜리 점심도 아낌없이 먹지만 영감님은 어쩌다 바깥바람 쐬고 나서도 칼국수를 먹을까 돌솥밥을 먹을까조차도 식성으로 정하지를 못하고 어떤 게 싼가 값으로 정하게 된다. 집에만 있는 영감님들 때문에 답답한 넋두리들을 하는 자리에서 젊어서부터 금실좋기로 소문난 지금도 부부지만 재미있게 사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갈비를 재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갔다고 한다. 효송도 기쁘고 갈비도 어찌나 맛깔스러워 보이는지 그것을 구우며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더라고 했다. 알맞게 구워진 고기를 연방 식탁에다 날라다 놓으면서 포도주까지 한 잔 곁들일 생각으로 식탁에 앉았다 섰다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식탁에 앉고 보니 그동안 영감님이 갈비를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어치웠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마나님이 느낀 분노는 거의 살해에 가까웠노라고 고백했다. 그 집도 고기가 아쉬운 집은 아니니까 그의 분노는 남편의 무신경과 맛있는 것은 독식하도록 길들여진 구습에 대한 거였으리라. 홀로 되고 나면 부부 해로하는 것처럼 부럽고 보기 좋은 것도 없다. 그러나 이렇듯 해로하는 부부의 행복하지만은 않은 사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자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늙은 날이 아직 먼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이다. 아내가 늙게 남편을 답답하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분노나 증오까지 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남자는 한때 홀로 자유롭고 홀로 좋은 걸 많이 즐겨 쓰려니 하는 데 대한 복수심 같은 것에 연유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편 입장에선 이날 이때 뼈골 빠지게 일해서 처자식 부양한 것 외에 도덕적으로 큰 하자 없이 산 끝이 고작 그거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젊어서 아내를 외롭게 한 게 옳지 않았다면 늙어서 남편을 비참하게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부부간의 복수심은 더군다나 당치도 않다. 그러나 늙음하게 정반대로 뒤바뀐 부부의 위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부로서의 존재 가치, 부부 상호 간의 경제적인, 성적인 필요성이 사라진 후까지도 부부를 서로 필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내용이 공동의 취미나 관심사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 대등한 우정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나 깊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이야말로 미리미리 쌓아가야지 급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선누름. 나이 먹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덜어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따위가 그런 것들이다. 여름 휴가만 해도 그렇다. 여행을 좋아하고 훌쩍 떠나기를 꿈꾼다거나 떠났다 돌아오는 기쁨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나 여름이면 몸이 곤곤해지는 체질 탓인지 여름에 길 떠난다는 건 늘 부담스러웠다. 너무 많은 사람하고 부대낄 일도 점점 끔찍해졌다. 그래도 마치 숙제라도 하듯이 그 짓을 해마다 한 번씩 한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땐 그 애들을 위해 다 길러놓고 나서는 보내주거나 모시고 가고 싶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이에 정착한 휴가 갔다 왔느냐는 인사말이 여름에 다만 며칠이라도 어디 갔다 와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걸 즐기는 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휴가는 꽉 끼어서 사는 것 같은 도시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심신이 헐렁해지는 건데 길 떠나서 겪는 건 언제나 그와는 정반대의 경험이었다. 사람 구경이란 말도 있지만 거기다가 차와 쓰레기까지 가세를 하면 맛보는 건 해방감이 아니라 이 땅덩이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기 십상이었다. 나라도 좀 빠져줘야지 하는 마음을 사서 고생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말로 변명하면서 여름에는 요지부동으로 집에 붙박혀 있기로 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된다. 해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가장 신나고도 신기한 것은 한여름이면 이 도시가 저절로 헐렁해진다는 것이다. 휴가는 거의 모든 계층에 정착된 듯
동네 슈퍼마켓까지 셔터를 내리고 휴가 중이라는 방이나 붙는다. 그 무렵에 바깥을 내다보면 하도 촘촘히 기술적으로 주차하여 툭 하면 차 빼달라는 방송을 해야 할 정도였던 주차장의 차들이 반절 이상으로 줄어 헐렁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헐렁한 걸 찾아 나설 것 없이 저절로 찾아와 준 것이다. 도시 전체에 숨통이 트인다. 철시를 한 평화시장 일대의 고요는 그 고장의 소요와 인파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비현실적이다 못해 괴기하기까지 하다. 생존의 아기다툼까지 휴전을 선언하고 모두 어지러운지 급히 달려가고 난 도시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해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획득한 헐렁함과 해방감은 그러나 젊은이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쓸쓸하거나 청승맞은 것도 아니다. 안 하고 싶은 걸 안 할 수 있는 나이만이 즐길 수 있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것이어서 해마다 기다려진다. 올해는 집보기의 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즐겨보기로 했다. 일손을 놓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차근차근 읽을 수 있는 느긋한 시간을 가질 작정이다. 직업상 읽을 책이 아쉽지는 않다. 특히 소설류는 보내오는 것을 대강 보기도 벅찰 때가 많다. 읽을 게 늘 넘쳐난다는 생각에 책방에 가서 직접 책을 고르고 살 기회가 창피하지만 보통 사람만도 훨씬 못했었다. 그래서 올해는 나의 꿀같이 단 휴가철에 읽을 책을 미리 메모해 놓았다가 며칠 전에 나가서 다 구해 놓았다. 무의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땅덩이와 밥상, 이야기 인물 한국사 등이 그것인데 쇼핑 중 책 사기처럼 즐거운 건 없다는 것을 오랜만에 맛보았다. 홀로 마루에 누워 그것들을 읽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미 설레인다. 책을 읽을 때는 꼭 누워서 읽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버릇이다. 여름에 책 읽기는 대청마루가 그만이지만 아파트 살림이니 소위 거실을 마루라고 불러줄 뿐 마루의 정취는 없다. 그러나 카펫 대신 20년도 넘은 낡은 강화 돗자리를 깔아 놓았으니 그런대로 기분은 낼만하다. 유리문엔 커튼도 떼버려서 허전하지만 선물로 받은 풍경을 달랑 달아놓았는데 소리가 괜찮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가 한 대 있을 뿐인데 가끔이라도 좋으니 풍경이 은은하게 울 정도의 바람만 있어준다면 그까짓 것도 안 틀 작정이다. 생각만 해도 신선 노름이 따로 없겠다 싶다.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면 그 안이 신선 노름이겠는가. 이 땅덩이와 밥상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신선 노름이 과분해 가책이 될 무렵에 읽을 작정이다. 그 책은 나의 안 잊고 온 신선 노름뿐 아니라 전국의 들과 산을 어지럽히고 있을 휴가 노름을 싸잡아 야단칠 것 같다. 삶이 야단 맞아 쌀 때까지 갔을 때 야단 쳐줄 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